여러분, 혹시 장어가 보양식으로만 생각되시나요? 여러분, 장어가 단순히 스테미나 음식으로만 생각되시나요? 장어는 그야말로 몸에 좋은 건강식품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하고 건강한 지방산을 다량 포함하고 있어 피로 회복과 체력 증진에 큰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장어도 잘못 섭취하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장어의 놀라운 건강 효능부터 올바르게 섭취하는 방법, 장어와 궁합이 맞는 음식과 좋지 않은 음식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생활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건강빔 일상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인들과도 함께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건강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정보를 준비했는데요. 혹시 장어가 단순히 맛있는 보양식으로만 생각되시나요? 장어는 영양이 가득한 건강식품일 뿐만 아니라 제대로 섭취하면 여러분의 면역력 강화와 피부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그렇다면 장어를 어떻게 섭취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어는 건강에 좋은 음식이지만 올바르게 섭취하는 방법을 알고 먹어야 그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장어의 다양한 효능과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어의 주요 건강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피로 회복과 스태미나 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장어는 피로 회복에 탁월한 음식으로 유명합니다. 장어에는 고품질의 단백질과 비타민 A, B, E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체력 증진과 피로 회복에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장어는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무기력함을 느끼는 사람이나 일상에서 체력이 떨어졌다고 느낄 때 이상적인 보양식입니다. 장어 속의 비타민 B군은 에너지 대사를 촉진시켜 피로 물질을 빠르게 제거해주고 회복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둘째, 심장 건강과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장어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어 장어를 섭취하면 심장 건강에 유익하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중장년층에게 특히 추천되는 식품입니다. 셋째, 피부 건강과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장어는 비타민 A와 E가 풍부해 피부 건강에도 매우 좋은 식품입니다. 특히 피부세포 재생을 도와 노화를 예방하고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외선에 손상된 피부를 보호하며 주름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장어는 주름 개선뿐만 아니라 피부를 촉촉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주어 젊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식품입니다. 넷째, 눈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장어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시력 보호 및 눈 건강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야맹증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눈의 피로를 줄여주고 안구 건조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시력 보호가 필요한 현대인에게 장어는 훌륭한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뼈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장어는 뼈 건강에도 이점이 많습니다. 장어에는 칼슘과 인, 비타민 D가 다량 포함되어 있어 뼈의 밀도를 높이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골격 형성에, 중장년층에게는 뼈를 강화하는 데 유익합니다. 또한 장어는 면역력을 강화하는 성분도 풍부하여 면역 체계를 지원하고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장어는 기본적으로 영양이 풍부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지만 일부 음식과는 궁합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들은 장어의 효능을 저하시키거나 소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장어와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초나 레몬과 같은 산도가 강한 음식입니다. 장어는 지방이 풍부한 음식이기 때문에 산도가 높은 음식과 함께 먹으면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레몬이나 식초와 같은 산성 음식을 장어와 함께 섭취하면 소화가 더뎌지거나 위산 분비가 과도해져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장어를 먹을 때는 너무 산성인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홍차와 커피입니다. 장어를 먹은 후 홍차나 커피와 같은 카페인이 많이 든 음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은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장어에 포함된 철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철분이 부족한 사람들은 특히 장어와 카페인 음료를 함께 섭취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셋째, 무거운 소스나 양념입니다. 장어는 기름기가 많은 음식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무거운 소스나 양념은 장어의 소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무 짠 소스나 지나치게 달콤한 소스는 장어의 영양 성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으며 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담백한 양념으로 장어를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장어와 궁합이 좋은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장어의 영양 성분을 최대한 흡수하려면 궁합이 좋은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궁합이 좋은 음식을 함께 먹으면 장어의 영양소 흡수를 돕고 건강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마늘입니다. 마늘은 장어와 궁합이 매우 좋은 음식입니다. 마늘은 장어의 기름진 맛을 잡아주고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항균 및 항바이러스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장어와 같은 고단백, 고지방 음식을 소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장어는 지방이 풍부한 음식인데 마늘은 이 지방을 더 효율적으로 분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소화불량을 예방하고 소화를 촉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마늘과 장어 모두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데 마늘의 알리신과 장어 속 비타민 E가 함께 작용하면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는 노화 방지와 면역력 강화에 효과적입니다. 둘째, 생강입니다. 생강은 유액 분비를 촉진하고 소화, 효소의 활동을 도와주어 장어와 같은 고단백 식품을 섭취할 때 소화가 원활해지도록 도와줍니다. 생강이 따뜻한 성질이 장어의 무거운 느낌을 중화시켜 소화를 더 빠르고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생강은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장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혈액순환을 돕는 식품인데 생강과 함께 섭취하면 두 음식의 효과가 배가 됩니다. 특히 생강은 혈액을 묽게 만들어 혈전 형성을 방지하고 장어의 건강 효능을 더 강화해줍니다. 생강과 장어 모두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탁월한 음식입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장어는 비타민 A와 B군이 풍부해 면역 체계를 지원합니다. 두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 감기나 감염 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장어와 생강은 소화 촉진, 항염 효과, 면역력 강화 등 다양한 건강 효과를 극대화하는 궁합이 좋은 조합입니다. 장어 요리에 생강을 더하면 맛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유익한 시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미나리입니다. 미나리는 장어와 함께 먹으면 특유의 향이 장어의 비린내를 제거해주며 장어의 영양소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미나리의 풍부한 섬유질은 소화를 돕고 장어의 지방 성분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장어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어는 다양한 요리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섭취하느냐에 따라 건강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장어구이입니다. 장어구이는 가장 대중적이고 맛있게 장어를 섭취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장어를 구워 먹으면 기름기가 적당히 빠지면서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구울 때는 지나치게 기름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적당한 불에서 구워야 영양소를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장어찜입니다. 장어찜은 장어를 부드럽게 익혀서 소화가 쉽게 되는 방식입니다. 장어를 쪄서 먹으면 지방이 적고 부드러워 위에 부담이 적습니다. 특히 노인이나 소화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추천되는 섭취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장어죽입니다. 장어죽은 장어를 부드럽게 삶아 죽으로 만든 것으로 소화가 쉬워 장기적으로 장 건강을 챙기면서 섭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장어죽은 피로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나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들에게 좋은 음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어탕입니다. 장어탕은 고단백 식품인 장어를 기반으로 하여 체력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장어의 풍부한 단백질과 비타민 A, B군, E는 피로 회복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며 특히 스태미나를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이상적입니다. 뜨끈한 장어탕은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몸을 빠르게 회복시켜주는 보양식으로 자주 추천됩니다. 장어탕은 장어를 오래 끓여 부드럽게 만들기 때문에 소화가 어렵지 않으며 노약자나 회복 중인 환자들도 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장어 고르는 방법과 보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선한 장어를 고르기 위해서는 장어의 탄력이 중요합니다. 장어는 살아있을 때 힘이 넘치고 탄력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죽은 장어를 고를 경우 장어의 껍질이 윤기가 흐르고 부드러운 것이 신선한 장어입니다. 장어의 눈이 맑고 선명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눈이 흐릿하고 흐물거리는 장어는 신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선한 장어를 보관할 때는 바로 먹을 경우 냉장 보관이 가능하지만 2, 3일 이상 보관해야 할 경우 냉동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어를 냉동 보관할 때는 깨끗이 손질한 후 밀폐 용기에 담아 냉동실에 넣으면 1개월 이상 보관이 가능합니다. 해동할 때는 냉장실에서 서서히 해동하는 것이 좋으며
한번 해동한 장어는 재냉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어는 매일 먹어도 되나요? 장어는 고단백 식품이지만 기름진 음식이기 때문에 매일 먹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주 1회 정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과도한 섭취는 체중 증가나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어를 어떻게 조리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가요? 장어는 구워서 먹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지만 찜이나 죽으로 섭취하는 것도 건강한 방법입니다. 구울 때는 기름을 적게 사용하고 지나치게 태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찜은 장어를 부드럽게 만들고 소화가 잘 되게 하므로 특히 건강한 방식입니다. 장어의 비린맛을 없애는 방법이 있나요? 장어의 비린맛을 없애기 위해서는 손질할 때 깨끗하게 씻고 생강이나 마늘, 미나리와 같은 재료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특히 생강과 마늘은 장어의 비린맛을 효과적으로 잡아줄 뿐만 아니라 소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지금까지 장어의 다양한 건강 효능, 궁합이 좋은 음식과 좋지 않은 음식,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장어를 고르고 보관하는 방법, 자주 묻는 질문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장어는 피로 회복과 심장 건강, 피부 건강 등에 탁월한 효과를 제공하는 슈퍼푸드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체중 증가와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 있으니 적정량을 지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마늘, 생강, 미나리와 함께 먹으면 장어의 영양소 흡수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반대로 산성이 강한 음식이나 카페인 음료와는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장어를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는데 장어구이, 장어찜, 장어죽, 장어탕 등으로 요리하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가도 높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장어를 더 건강하게 섭취해보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